자, 이 영상에 노크를 해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전기를 보는 세상에서 전기용어 시리즈에 관한 영상들을 이제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유튜브 열면 이 전기용어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기용어에 관한 시리즈를 왜 준비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어떤 전기 용어를 해석하는 그 관점이 이 인간 세상에서 전기 현상을 바라본 그런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 이번 이 영상에서는 이 전기를 보는 세상에서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전기 현상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전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오히려 이 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시각, 관점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고, 또 그런 관점이 사람들이 전기를 바라보는 이 관점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는가에 관해서 좀 공감대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전기용어 시리즈 이번 영상이 그 첫 번째 영상인 만큼 이 영상들이 또 앞으로 전개될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 이론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책의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렇게 집필한 이제 책이죠. 그 당시에 아주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던 이제 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독파를 했습니다마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정답은 그 책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한 책의 제목은 우선 정답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뭔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 배웠죠.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제 전기란 무엇인가이죠. 이 전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하나 출간을 한다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겠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자의 그 요건 두 가지를, 베스트셀러의 요건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은, 자, 우선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베스트셀러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전기란 무엇인가, 이 전기는 정답이 없어야 되는데, 전기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자에 보면 정답이 없어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한 권의 책에 이렇게 담고 있는 책인데, 이 책 속에는 아쉽게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까운 답이 여기 있는 점이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자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자를 제가 출간했을 때 과연 베스트셀러의 가능성이 그렇게 썩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 그 전기를 보는 세상에 전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도 이 책 속에 들어가면 정답이 있다고 이렇게 제 솔직한 마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도 편하고 제게 질문 던진 분한테도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은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죠.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전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 순간 그분은 다른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라는 세상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방법이 전기란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 전기를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이거죠. 자, 눈만 뜨면 전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전기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죠. 스위치로 온오프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전기를 다루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분이죠. 자, 그런 분에게 전기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이 속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말보다는 처음에는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또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자, 이런 이미지를 하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기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전기냐고 반문을 할지 모르는데 이 전기에서 이런 전기가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란 뭐냐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내밀어야 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전기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진 분들은 이 이미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석양이 너무 아름답군요. 이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 저에게는 이 송전탑을 거쳐서 이 송전이슬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기 에너지가 오고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에게는 이 아름다운 노을이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르죠. 자, 석양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분에게 전기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정답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이제 비장의 카드를 내밀어야 합니다. 자, 이 콘크리트 시설물 안에 바로 당신이 궁금해하는 전기가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그 질문자들은 무슨 얘기냐고 지금 이 속에 어떻게 전기가 있냐고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 분에게는 차라리 여기에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비장의 사진을 세 번째 사진을 내밀었는데도 전기란 무엇인가라고 계속 질문하시는 분에게는 자, 이제 이 과학의 세계를 살짝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과학의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라는 집 속에 있는 그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라는 집 안에는 이렇게 파란색의 모자를 쓴 세 분의 근원과 빨간 모자를 쓴 세 분의 근원, 근원이 아니네요. 근여, 세 분의 근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원뜻 이게 짝이 맞아가지고 뭔가 좀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전기세계에서도 맞습니다. 그곳은. 그래서 자, 이런 어느 원자라는 집 속에서 파란 모자와 빨간 모자가 같은 수로 같은 양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전기의 특성을 띠지 않는 거죠. 이 집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자, 이 원자라는 집을 바라보면 아무런 전기 현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학의 세계의 일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속에서는 묘하게 힘의 그 밸런스가 아주 그 절묘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냐면 이 원자라는 집 속에 살고 있는 이 세 분의 근원, 이 세 분은 각각 같은 특성을 가지는데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 남자도 캐릭터가 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관심사도 다를 거고 근데 전기 세계에서의
이 파란 모자를 쓴 이분들은 다 똑같다 이거죠. 전기적 특성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기적인 양도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이 파란 모자들의 이런 강력한 물리적 특성이 뭐냐 그러면은, 자, 이분들은 이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적 에너지죠.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이렇게 발산, 분출해야만, 내보내야만 편안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바깥으로 발산을 해야 된다. 그냥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안정 상태를 이룰 때 이 원자라는 집 속에서는 사실은 이 파란 모자가 빨간 모자 쪽으로 이 에너지를 강한 시선으로 이렇게 쏴주고 있었죠. 자, 이렇게도 쏘고, 자, 이렇게도 쏘고. 자, 근데 이런 파란 모자와 빨간 모자의 이제 특성은, 이 파란 모자는 그 에너지를 아주 분출을 하고, 이 빨간 모자라는 그 그녀는 어떤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항상 이렇게 땡겨와야 됩니다. 뭔가 부족한 에너지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죠. 뭔가 이게 과도한 에너지 상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파란 모자는, 이 에너지가 부족한 이 그녀에게 남는 에너지를 항상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인간 세상에서는 이렇게 필요한 만큼에 탁 줬다가 끝나는데, 이 전기 세계에서는 요 관계가 항상 유지된다는 거죠. 지금 이 원자 구조 안에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 모자가 빨간 모자에게 뭔가 이 에너지를 주는데, 이 파란 모자가 주는 거요, 파란 모자가 주는 거, 그 양은 똑같습니다. 자, 요 빨간 모자를 쓴 그녀도 마찬가지죠.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그 양이 동일하다는 거죠. 빨간 모자. 그러니까 빨간 모자마다 다 다르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에너지를 내뿜는 존재와 에너지를 빨아당기는 이 특성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원자라는 집 속에서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자, 어느 날 특히 이 빨간 모자 중에 파란 모자에서 제일 멀리 있는 이 전자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왜 가출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원자라는 그 집 속에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가 가해진 거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밸런스가 유지되던 이 원자라는 집 속에 그 역학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 집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원자 구조를 이루던 이 전자, 빨간 모자 하나가 이 집을 떠나면서, 이 전기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전자가 가출하기 전까지는 이 원자를 외부에서 볼 때에 한해서만은 이 전기의 특성을 전혀 띠지 않습니다. 전기가 아니죠. 근데 이 전기가 이게 파란 전기 3개, 빨간 전기 3개가 있다 해놓고 왜 전기가 없다고 자꾸 그러냐 얘기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 전기적인 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있죠. 전기가. 파란 전기 3개와 빨간 전기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영상에서 전기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분에게는 이 자체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분에게는 자, 이 속에 전기가 있다. 파란 전기가 3개가 있고 빨간 전기가 3개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과학의 어떤 관점에서는 뭐 좀 훌륭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전자 하나가 가출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 원자 안의 상황, 현상, 그게 전기 현상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기의 본색을 드러낸다 이거죠. 자, 이 전자가 가출을 해버리면, 가출 전에는 이
파란 모자가 주체하지 못하는 그 에너지들을 이 빨간 모자가 다 이제 받아들였는데, 빨아당겼는데, 빨아당기는 힘이 약해진 거잖아요. 하나가 가출해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 파란 모자가 가진 그 주체 못하는 에너지들이 이 원자라는 집을 뛰쳐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뛰쳐나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뛰쳐나갑니다, 이제. 자, 요 하얀색이 원자들의 집이라고 가정하면 이 집 바깥으로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선을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기력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이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뻗어나갑니다. 이 얘기는 이 원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전자 하나가 가출이 되어 버려가지고 지금 이 에너지가 이제 남아도는 원자라고 이제 아우성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아도는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은 빨리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남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갔을 때 누가 가져갈 거냐? 자, 이 에너지를 또 필요로 하는, 이 에너지가 좀 부족한 원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원자가 그랬던 것처럼 전자 하나가 그 가출하면서 이 원자는 에너지가 남게 됐잖아요. 역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원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어떤 원자들에게 이 남는 에너지들이 빨리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지만 이 원자라는 집을 가출한 이 전자한테 다시 이 에너지가 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가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이 원자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져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넘치는 원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가까이 있으면서 에너지가 부족한 원자들이 이 에너지를 먼저 낚아채 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신 분에게는 이 원자라는 집 속에 있는 파란 모자와 빨간 모자가 전기가 되겠고, 자, 우리가 이 전기 현상,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전기를 바라볼 때 그 전기 현상은 이런 원자라는 집 속에서 뻗어나오는 이 용소 섬치는 이 에너지에 의한 현상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에너지가 넘치는 원자의 경우를 그랬지만, 자, 이 전기적 에너지가 부족한 원자의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에너지가 수렴되겠죠. 반대로, 그죠? 자, 그래서 이 원자라는 집을 벗어나면서부터 비로소 이 전기가 진짜 전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거 가짜 전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학적인 세계에서의 그 전기, 파란 모자 세계, 빨간 모자 세계가 이 원자 구조를 벗어나면서 정말 이제 전기 현상과 관련된 진짜 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영역에서도 이 전기의 어떤 형태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원자를 벗어나서도 이 파란 모자 성격과 빨간 모자 성격의 두 개의 전기의 특성으로 분류가 되죠.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전자가 이 원자를 가출하면서부터 진짜 전기가 됐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현상하고 좀 매치를 해보면, 전자가 가출해가지고 이 에너지가 넘치는 이러한 원자, 요걸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플러스 전기라고 합니다. 플러스 전기. 자, 전기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왜 플러스냐? 이 주는 자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를 잃어버린 사람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플러스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 어떤 세상 관점에서도. 왜? 이 전자가 가출하면서부터 이 원자는 바깥으로 뭔가를 줄 수 있게 됐잖아요. 넘치는 에너지를. 그 줌으로써 에너지를 줄 수 있다. 굉장히 그 철학적이면서도 우리 인간 세상과 또 유사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가출된 전기로 인해서 플러스 전기가 된 이 원자들 또는 플러스 전기가 돼버린 이런 전기적 특성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건전지로 얘기하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에 이런 어떤 전기적 특성들이 다 모여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아래쪽. 이것은 반대로 이 원자가 에너지가 뭐 넘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이 빨간 모자 세력이 더 커져가지고 파란 모자보다 에너지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이 배고픈 원자들은 여기에 다 있다, 이제. 아래쪽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갈등이 생기죠. 이 플러스, 이게 파란 모자와 빨간 모자는 같은 모자끼리는 이게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같은 모자끼리는. 빨간 모자끼리는 그냥 밀어냅니다.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파란 모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눈살미가 있는 분들은 여기는 왜 파란 모자들만 모여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파란 모자인데도 모여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요 노란 모자가 또 있잖아요. 이 전체를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들이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자, 그것까지 이제 이해하려 그러면 과학의 세계에서도 이제 양자역학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빨간 모자도 여기서 한 개의 입자로 표시를 했는데, 요 입자만 해도 크게 세 가지의 작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의 세계는 뭐 이점에서 이제 이점으로 하고요. 자, 어쨌든 에너지가 넘치는 남아있는 원자와 에너지가 부족해진 원자가 있다. 건전지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과 이 아래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영상은 이 넘치는 힘이 이제 이 원자라는 집속을 벗어났을 때 이 전기력선이 이 화살표가 겪어나가야 될 실험과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다루는 과정, 그게 이제 바로 전기 이론입니다. 그 과정을 이해해가는 과정이 이제 전기 이론을 이해하는 과정이죠. 자, 그런 이해하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전기 기술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의 영상에서는 이제 비로소 우리 전기 기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공학적인 세계로, 이 공학 관점에서만 이 전기를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전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분에게 전기와 관련된 이제 이미지를 처음엔 보여주고, 다음엔 과학의 세계를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이 원자의 문을 살짝 열어서 원자 구조 속에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의 영역이죠. 자,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전기의 일부가 그 원자라는 집을 벗어났을 때 전기 현상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로소 원자 구조를 뭔가가 전자가 이제 벗어났을 때부터 진짜 전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수 전기가 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분에게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빨리 이 영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전기를 보는 세상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준비한
정규용어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정규로 보는 세상 유튜브 채널의 이름에 걸맞게 정규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이제 다뤄봤는데요. 이 종기 현상으로서의 이제 종기가 출발하기 직전까지의 전기의 본질을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근데 이 이후 영상에서는 원자라는 집을 뛰쳐나온 전자 때문에 벌어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다이나믹한 전기의 세계를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제 전기란 무엇인가입니다만은 본인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전기용어 댓글에 올려주시면 그 댓글에 올라온 용어에 한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